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그죠? 국자법이지요. 예,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또 저기 맞는 것도 해설에 넣어달라 그러는데, 뭐 맞는 거는 그냥 맞는 겁니다. 예, 딱히 해설까지 다 맞는 지문을 다 집어넣으면 책이 엄청 부피가 많아져요. 오케이? 이게 앞으로 딱 봤을 때 맞는 지문인데, 요게 해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 주신 거 참고해가지고. 자, 어쨌든 1번. 일단 여러분 요 문제는 뭐 제가 사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법 조문 문제고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그런 고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갈아타신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기출 문제를 풀면 이제 잘 푸는데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여러분 이거 꼭 짚어드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라이브 학생들? 우리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공부만 한다고 이게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점수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를 좀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듯이. 우리 다른 사람 보면 훈수 잘 두잖아요. 아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러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좋은 대답 많이 올라오네요. 기출만 외워서, 암기가 부족해서, 긴장해서, 실제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긴장을 하면 뭡니까? 시야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지죠. 우리 운전 처음 배울 때 긴장해가지고 앞만 보이잖아요. 막 이거 안 보이고 막. 그쵸? 완전히 내게 된 것이 아니라서. 예. 답만 찍어서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지문이 눈에 익었어. 지문이 눈에 익으니까 기출문제를 맨날 보는 거니까 답은 찍어. 근데 모의고사나 이제 뭡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그렇죠. 또 모의고사는 전범이니까. 그렇죠. 전범이니까 어때요? 전범이가 골고루 돼야 되거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진도별로 푸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긴장도 덜 되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때요?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은 전범위로 물어보니까 뭔가 또 긴장이 확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작정 외워서도 안 돼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국자법을 전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맞췄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이 문제랑 상관없이 국자법 전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시험이나 모의고사 전범위 볼 때 실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법조문은 또 물론 암기가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 기출문제는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출제 포인트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외우는 게 아니라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틀리게 해서 함정을 파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출제한다. 그러니까 국자법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꾸 출제하는구나. 이걸 자꾸 물어보는구나.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천재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이 출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바꿔낸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바뀌었다. 다른 걸 물어보더라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지 라는 거를 각도를 잡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사 문제, 다른 문제가 나와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자전거든 다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자전거 특성마다 좀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탈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 문제 하나 외우고 다 외우고 이런 공부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또 해설도 여기 적혀 있는 해설처럼 내가 안 보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는 앞으로 푼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푸는 거는 모의고사나 그쵸? 실제 시험장 가서 푸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기출 문제집 가지고는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뭐 핵심 요약 공부하고 나서 내가 암기가 됐나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주로 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꿔내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알아들으셨을 걸로 111? 예, 알겠다! 이제 문제 설명해라! 그래서 사실은 문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짚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포인트를 잘 잡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학생들은 선생이 외워주길 바래요. 곧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선생이 외운 게 네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안 맞아 하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아탔다라면 실패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도 또 실패입니다. 예. 이미 그건 각이 잘못 잡힌 거예요. 오케이. 예, 제가 전달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천재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예.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자, 봅시다.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떻게 잡는 건지 1번 지문을 볼게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처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한다. 여기는 뭡니까?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출제 다 포인트죠.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청을 하는지, 추천을 하는지. 그렇죠? 여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기 싫다면 이제 시험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자꾸 고쳐서 내느냐? 그건 어때요? 유사한 문제들이 쭉 있죠. 그럼 유사한 문제들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틀리게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잡으셔야죠. 그러면 가끔 이제 학생들이 와, 이번에는 출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뭐 출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소리입니다. 왈. 예를 들어서 이 제청이라는 포인트를 계속 틀리게 냈다가 다음에 다른 여기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말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냈다고 합시다. 틀리게 내는 포인트를 자꾸 제청에다가 갖다 냈다가 틀리게 내는 포인트를 조금 바꿨어. 그걸 바꿔냈다고 출제 스타일이 달라졌대. 이 사람들아, 요런 것들은 문장을 다 외워요. 요거를 주로 틀리게 냈지만 요거 아닌 것들을 또 틀리게 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문 자체는 똑같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맨날 출제했던 것만 외우니까 조금만 옆에 있는 것 고쳐내면 못 맞추는 거죠. 그래놓고 뭐 어렵다, 뭐 스타일이 바뀌었다. 예. 왈 개소리 하는 거예요. 예,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예.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그렇죠? 예. 경찰청장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입니다. 협의.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협의. 그리고 이런 협의하여 추천을 하죠. 자, 여기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추천한 사람. 누가 결국에는 추천하는 겁니까?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답하셔야죠. 지금 한 줄 읽어서 한 줄.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지금?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렇죠? 예,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으로 그렇죠.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주어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렇죠? 누가 누구랑 협의하는 거예요? 경찰청장님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랑 협의해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아, 이 사람 시도경찰청장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거죠. 어때요? 이 한 문장도 제대로 해석을 빨리빨리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글을 안 읽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뭘 한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원칙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직독직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 나오셨으니까 정규교육 받으시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글을 읽을 때 그걸 자꾸 적용을 안 하고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헌법 판례도 편안하게 읽혀지고, 그렇죠? 형사법 판례도 편안하게 읽혀지고, 우리 경찰법 법 조문도 편안하게 읽혀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협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결국 임명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 하여튼 1번 지문 요걸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글을 다시 읽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근데 사실 기출천재 강의할 때 제가 늘 이렇게 강의를 하지요. 요약집 강의할 때도 늘 아예 문장을 아예 써가지고 통째로 제가 분석을 다 해드리지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항상 처음이라 생각하고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겨우 익숙해지지요. 예. 자, 2번 지문. 시도경찰청 차장은, 차장은이라고 나왔네요.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누가 대행한다는 거예요? 차장이. 청장 대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 맞죠? 자, 그러면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걸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내면 어디를 틀리게 하고 싶습니까? 어디를 틀리게 하고 싶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이라 말 대신에 경찰청장이라고 넣으면 틀리겠죠. 오케이. 자, 또는 뭐 아까 2번 지문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이라고 차장은이라고 했는데 직무를 대행한다는데 뭐 대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겠죠. 요런 것들 어디든 틀리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면서 맞는 지문도 요거 틀리게 낼 수 있겠네. 요거 틀리게 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 이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지문에서는 뭘 틀리게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틀렸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라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는데 의결할 수 있지요. 답은 너무도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도 쉽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저기 댓글을 조금 치워주세요. 지금 자꾸 수업이랑 관계없는 거 자꾸 물어보시네. 자, 물어보시는 분들도요. 지금 현재 수업하는 거랑 다른 질문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에 소통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아니요. 댓글 다시 올려주세요.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쓸데없는 질문들 오면 일단 그냥 삭제해 버리십시오.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수업에 관련된 걸 질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또 예의죠. 또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청장 밑이 차장이고 차장 밑이 부장이고 보통 그렇게 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리고
요 1번에 4번 지문에서 헌법이나 법률, 헌법, 법률 어때요? 이런 것도 틀리게 내지요? 법률이란 말 대신에 법령 하면 틀리고, 예. 뭐 헌법이란 말 대신에 뭐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했다. 이런 것도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국회란 말 대신에 국무회의라고도 바꿀 수 있고, 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이지 탄핵을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추하는 거지요. 소추는 뭡니까? 기소하는 겁니다. 기소. 오케이? 재판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여기 소추할 수 있다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탄핵을 결정한다. 예, 이러면 또 안 되죠. 뭐 심지어 국회란 말 대신에 경찰위원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뭐 이래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뭐든 다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냥 이 문장 보면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걸 바꿔내도 그 문장을 올바른 문장을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의결할 수 없다. 여기를 틀리게 냈어요. 또는 법률이란 말을 틀리게 냈어. 헌법이란 말을 틀리게 냈어. 그것만 출제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나머지 다른 거를 틀리게 냈더니 와 출제 스타일 바뀌었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뭐 기출로는 안 된다. 개소리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왈왈. 예, 개소리죠 개소리. 어디다 떨어뜨려도 나는 집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알면 되죠. 동서남북. 그게 제대로 공부한 거지. 맨날 떨어뜨려놨던 거기서만 알고 딴 데 떨어뜨리면 집을 못 찾아와. 그게 제대로 아는 거니? 위치를 잘 모르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추가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공부의 방향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이게 기출을 맨날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왈! 개소리하면서 개떡같이 공부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오늘 수업 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해드렸어요.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 해설 잘 돼 있잖아. 혼자 봐도 알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 다 했는데. 아, 진짜. 나머지는 이제 잔소리밖에 안 돼, 이제. 예. 자, 기지감 핍시다, 여러분. 진짜 이게 딱 전달되는 이 기출천재의 강의는 이게 핵심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진짜.